그 한미 반도체의 2024년도에서 2024년도 12월까지 차트입니다. 제가 RN존하고 급등존하고 이 두 개의 조합을 제가 합성을 했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여기에 RN존의 상단에 터치를 하죠. 근데 RN존에는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이 급등존에는 약간 한 1% 위에서 반등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RN존의 15만의 선에 터치하고 또 하늘선에 넘으면서 급등존에서 반등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RN존에 오기 전에 RN존 조건에 해당이 되고 이 급등존을 먼저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퍼즐이 맞춰지지 않나요? 보니까 상승장에는 RN존이 잘 오는 경우도 있지만 급등존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급등존을 여러분들이 컨비네이션을 하다 보면 매매 타점이 아주 많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예시 사례인데 하늘선에 닿고 급등전에 오면서 여기서 반등이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또 주가가 급등을 해서 하늘선에 닿으니까 바로 급등존에서 또 매수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은 보면 이 하늘선과 급등존 사이에 이격이 적거든요. 이럴 때는 될 수 있으면 패스트를 하고 하단선에서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매매법은 상승을 해서 하늘선과 급등존과 이격이 충분한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이격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이 하단선이 1차 매수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때도 하늘선에도 닿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때가 바로 1차, 2차까지 다이렉트로 이 분할 매수가 된 케이스입니다. 되고 나서 바로 또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또 주가 상승하면서 이격이 벌어지면서 하늘선에 닿고 그 급등선에서 대략 한 7% 정도 반등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일 경우에는 매도를 하고 이거 다시 하늘선에 닿아야 되는데 다시 2차 하단, 급등존 하단에 올 경우에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다시 1차 매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의 핫한 그런 주도 테마만 이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1차든 2차든 여기서 한번 수익을 내고 나오면 이 주식은 끝난다. 이 하늘색 닿지 않으면 이 매매 기법으로는 생명을 다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SK스퀘어의 2025년 6월에서 7월의 차트입니다. 조건 첫 번째, 하늘선에 닿았다. 두 번째, 1,500억 이상의 일거래 대금이 자주 출현하고 있다. 그리고 급등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 다 조건이 해당이 되었죠. 그래서 급등존 상단선에 닿고 바로 상승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뭐 급등선 30% 이상, 그 다음에 1거래대금 1,500억 이상, 그 다음에 급등선에서 플러스 2%, 마이너스 10%의 그물망 매수존, 이 수식은 다 체계로 나오고 또 영상을 찍어서 다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일이 체크하지 않더라도 이게 뭐 상승했을까, 뭐 몇 프로 올라갔을까, 그 다음에 이 구간에 왔을 때 어떻게 매수해야지, 선이 딸랑 하나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일이 체크하지 않고 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 조건을 강화시키고 또 저만의 노하우로 이 급등존 그 신매매 기법 차트를 완성하였다. 그래서 이 초보자분들이나 또는 뭐 직장인분들이 이제 어디서 매수하지 바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매매법을 더 진화시켰습니다. 시가총액이 높으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죠. 이 당시에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시가총액이 30조에서 40조 전후의 시가총액이었는데 1거래대금이 당연히 이때 뭐 주도 테마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1거래대금이 많죠. 그 다음에 그 급등존의 원칙에 따라서 매매만 하면 수익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2025년 5월경에는 닿자마자 바로 상승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대형주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10일이라는 이 기간을 정한 이유가 이 테마주와 다르게 대형주는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이 10일이라는 기간을 설정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한 종목당 비중 10%를 넘기지 않는다. 또 대형주의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더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략 나는 10개 미만의 종목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그 한 종목당 총 비중을 10%를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한미반도체의 2023년도 5월부터 10월의 차트입니다. 좀 전에 본 것은 2024년도. 이 매매법은 어느 때라도 똑같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잘만 배워 두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하늘선에 닿고 거래대금 조건이 해당이 되니까 이 기준선 부근에서 1차에서 상단에서 반등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급등존에서 반등이 나오고 또 급등존에서 반등이 나오고 자 그리고 이 급등존에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고점을 이렇게 뛰어넘어야만이 확률이 더 올라가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전고점을 뛰어넘으니까 바로 상승이 나오고 요때 보면 이 전고점을 뛰어넘어서 바로 상승이 나오고 근데 이때의 하늘선은 이 전고점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점을 뛰어넘지 못하고 이격이 좀 약간 적을 경우에는 원하는 수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단선에서 1차를 매수를 해주면 좀 안정적인 매매가 될 수가 있다. 저의 매매 기법은 2%, 3% 자리에서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최소 급등존 같은 경우에는 5%에서 20% 정도의 상승률 그 다음에 뭐 Rn존에서는 7에서 20% 정도의 상승률 이런 수익 구간이 나와줘야만이 매매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무료로 제가 책이나 유튜브 영상으로 이게 공개한다고 해서 이 매매법을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되고 아마 실전 매매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다 보면 놀라움을 느낄 수가 있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매매일지를 통해서 계속 복귀하면서 저희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거기서 시간이 약간 뭐 30분이 걸리더라도 매일은 아니더라도 계속 이런 그 매매일지를 올리다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 멀지 않은 시간에 상당한 고수가 되어 있고 편안한 매매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매매일지를 생활화해서 그 성장의 길을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은 그 한미 반도체의 2024년도에서 2024년도 12월까지의 차트입니다. 제가 RN존하고 급등존하고 이 두 개의 조합을 제가 합성을 했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여기에 그 RN존의 그 상단에 터치를 하죠. 그래서 RN존에 터치하고 근데 RN존에는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이 급등존에는 약간 한 1% 위에서 반등이 이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RN존의 그 15만의 그 선에 터치하고 또 하늘선에 넘으면서 급등존에서 반등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RN존에 오기 전에 그 RN존 그 조건이 해당이 되고 이 급등존을 먼저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퍼즐이 맞춰지지 않나요? 보니까 상승장에는 RN존이 잘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급등률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급등존을 여러분들이 컨비네이션을 하다 보면 매매 타점이 아주 많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RN존의 20만원 선에 터치하면서 하늘선 당연히 닿겠죠. 닿고 이 급등존에서 반등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RN존에서 또 상승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여기에서 이 급등존 매매법은 끝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다시 이 하늘선에 닿아야 하는데 이게 하늘선에 닿고 이게 한번 반등이 나오고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매매법은 이제 끝났다. 그래서 이 급등존 매매 기법은 정배열 구간에서 상승 구간에서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하락 구간이 시작이 되면 RN존 매매법으로 한다. 자, 이제 딱 매매법이 정립이 되지 않나요? 상승장 또 뭐 하락장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적용할 수가 있고 또 절대존도 있거든요. 이 상승 구간의 시기에 잘 맞는 이 정배열의 구간에만 할 수 있는 급등존, 절대존, 또 3350존. 이 3350존은 약간 스윙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단기를 많이 하신다. 그러면 이 급등존과 절대존, 그 다음에 RN존.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모든 매매법이 끝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인 것은 여러분들의 묵이지만 저는 주식시장의 가장 큰 흐름을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하락장에도 보면 이 정배열 구간의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매매법을 적용하시면 돼요. 하락장에도. 자, 그래서 하락 구간에서는 어떻죠? 하락 구간에서는 급등존의 이 조건에 해당되지도 않고, 그죠?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RN존을 적용해서 수익 내고, 또 RN존을 적용해서 수익 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시 차트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펩토론의 차트인데 2023년도 차트고요. 마찬가지로 조건이 해당이 되고 그리고 급등존에서 급반등 또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고 그리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이 하늘선과 급등존 간의 이격이 적습니다. 적은데 이 주가의 위치를 보면 위에 한참 위에 있거든요.
당연히 이런 것은 이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그 급등존에서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 점 만약에 이 이격이 없을 때 주가의 위치가 이 근처에 바로 이 근처 위치에 있다. 그러면 하단선의 1차 매수가 되지만 이 사례처럼 이 주가의 위치가 한참 위에 있어요. 이 하늘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급등존 이 상단선 매매가 공략이 가능하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 펩트론의 차트입니다. 기법의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또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하늘선에 닿고 뭐 거래대금도 있고 그다음에 시가총액도 충분하고 그러면 이 금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이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지금 체크를 해놨는데 나는 뭐 하단에서 1차 매수하기 그렇다. 그러면 이 급등전에 올 때만 여러분들 하셔도 되고 모든 어떤 그 주식의 역사는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영원히 상승하는 종목 없습니다. 반드시 많이 상승을 해도 언젠가는 하락과 폭락을 하게 돼 있고 우리가 하락을 알 수가 없어요. 하락의 바닥이 어딘지. 여러분들 제가 그 RN존 설명할 때 보면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들 보면 고점 대비 뭐 70 몇 프로, 80% 이렇게 하락을 하거든요. LG화학도 그랬고 최근에 그 에코프로가 바닥권 대비해서 거의 3배, 4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중기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이 급등전 매매 기법은 이 상승의 구간에서만 매매하는 방법이다. 근데 RN존은 이 상승의 구간, 하락의 구간을 다 거래할 수 있는 매매법이다. 또 가격이 고정되어 있고 급등도 보면 그 선이 초기 때만 올라가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매매 타점을 쉽게 잡으실 수가 있다. 자, 그 두산 에너빌리티의 2020년 경의 그 차트인데 상승을 하고 이 하늘선에 닿고 조건이 해당됐는데 빨리 안 와요. 빨리 안 오는데 이때도 약간 위에서 반등이 나와버리고 이렇게 행보를 하면서 이 급등존도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행보하면 이 급등존은 26일간의 평균 가격입니다. 가격이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을 해서 하락을 하지 않으면 따라서 선도 이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동으로 급등존에 닿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하늘선은 책에도 나오지만 그 26일간의 그 평균 가격을 한 게 아니고 이 급등존은 그 52일간의 그 평균 가격을 설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왜 52일로 해놨냐? 그거는 제가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이 구간일 때, 이 선에 닿을 때가 가장 확률이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52일간의 그 평균 가격을 제가 설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상승하면서 또 이 급등존에 이격이 적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주가의 위치가 이렇게 위에 있을 경우에는 이 상단선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또 상단선에 오자마자 하루 만에 상승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종목에 있을 때 계속 뭐 이렇게 셀 바이 하면서 이렇게 거래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을 거래하더라도 확률이 높은 구간에서 리스크가 적은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자. 그래서 10% 전후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만 매매하자. 그게 저는 그 매매 기법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자, 카페24의 종목인데요. 시가총액이 뭐 엄청 큰 종목은 아닌데, 자, 마찬가지로 이 조건에 해당되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또 조건이 해당이 되면 반등이 나오고, 조건이 해당되면 여기서 반등이 대략 7% 정도 상승은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가 원하는 수익이 안 나왔다. 나는 뭐 목표 수익률 난 항상 20% 이상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 매매 기법에서는 자, 이때는 이게 올라가든 떨어지든 간에 그냥 정리를 합니다. 정리.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차를 매수했던 2차를 매수했던 간에 10일이 지나면 그냥 자동 종료가 된다. 이 매매법의 정의입니다. 한때 뭐 일목균형표가 뭐 유행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복잡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는 약간 스윙 중기의 관점에서 설명을 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단기의 관점에서 이런 조건들을 넣어서 10일 이내에 결정짓는 그 매매 기법으로 제가 승화를 시킨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약간 개념이 다른 그 매매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일목균형표를 쓰는 이유는 물론 여기에 뭐 26일간의 이등평균선을 쓸 수도 있는데 약간 고정된 선을 제가 원했기 때문에 그 일목균형표에서 기준선만을 가져와서 이렇게 설정을 한 것이고 매매 기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기준선을 가져온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조건이 해당이 되고 마찬가지로 뭐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원 전선의 차트인데 이 테마주는 빨리 옵니다. 빨리 오고 빨리 급등하고 근데 또 대신 또 추가 하락도
더 빨리 있을 수가 있어요. 테마주는 워낙 급등력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늘선에 닿고 이때 조건이 해당이 되고 바로 그냥 그 다음날 이렇게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하늘선에 그 닿았다라고 보기에는 음봉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죠. 애매한데 그래도 상단선 부근에서 또 상승이 나오고 또 뭐 중단해서 또 상승이 나오고 했는데 일단 이럴 때는 좀 확률이 떨어지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거래하실 수가 있고 또 급등하면서 이때 보면 급등전에 오면서 하루 만에 10, 한 5% 정도 상승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한전산업의 2024년도 5월에서 9월의 차트입니다. 이때 뭐 시장이 안 좋았는데 반대로 이렇게 또 상승 테마나 또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급등조는 이 상승하는 종목들 정배열의 구간에서만 하는 매매법이다. 뭐 여지 없죠, 그죠? 이 조건에 해당되면 매수하고 하루 이틀 3일 만에 또 급등한 걸 볼 수가 있고 또 조건이 해당이 되면 이때 살짝 2% 위에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위에서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좀 이렇게 하단, 이 빨리 이렇게 오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오다 보니까 하단이 더 안정적인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급등전 매수가 안 됐는데 위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이 정고점을 뛰어넘으면 상단에서 매수 가능하지만 이 정고점을 뛰어넘지 못할 경우에는 하단선이 더 리스크가 없는 안정적인 자리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또 이때 보면 상한가가 나오면서 정고점을 뛰어넘죠. 뛰어넘으니까 급등전 상단선 매수가 가능하고 이때도 뭐 상단선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 가장 확률 높은 구간은 바로 이 구간들이다. 이 구간들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또 정고점을 뭐 음봉이 하지만 또 뛰어넘습니다. 그죠?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에 살짝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뭐 중하단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하단에서 1차 그 다음에 2차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나중에 그 추가적인 문제고 이때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주도 섹터에만이 이런 하단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이 급등전 매매법을 적용할 수가 있고 근데 그 이후로 닿지 않았다? 그럼 이제 이 매매법 여기로서 이제 끝이 납니다. 끝. 아주 심플하죠. 끝나고 그 다음에 RN존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 여기 보면 RN존으로 봤을 때 거의 조건이 해당됐죠. 2만 원에서 4% 이내에 이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 조건이 해당됩니다. 그럼 어디죠? 15,000원. 이 RN존의 그 개념에서도 상승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RN존의 개념에서는 다시 뭐 만원 부근대 와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는 이제 뭐 다른 매매법을 또 이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급등존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급등존과 그 RN존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시 차트가 지금 앞으로도 한 대략 30개 이상 남았는데 지금 너무 강의 시간이 길거든요. 길어서 대략 앞으로 한 5개에서 한 10개 정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엔텍 파마텍의 이제 주가가 이제 2025년 5월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데 주가 지수보다도 더 상승을 많이 한 종목이죠. 그래서 또 정배열 구간이고 여지없이 조건이 해당이 되면 다 반등이 나온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음 LS 일렉트릭의 차트인데요. 2025년 1월에서 3월 그러니까 주가가 최하락기에 있을 때에 반대로 상승을 한 이 당시는 정배열 구간의 그런 차트죠. 보니까 조건에 해당되고 또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오고 또 이때는 약간 아쉽지만 아무튼 전고점을 뛰어넘으면서 상승이 나오고 이때 대략 한 2% 위에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난 매수를 못했다. 그러면 이 하단선이 바로 1차 매수가 된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근데 만약에 나는 여기서 하단에서 매수를 했는데 목표 수익률을 20%로 가정했다고 했을 때 반절은 뭐 당연히 대략 5에 10%에서 반절을 매도하셔야죠. 그래서 여기서 대략 뭐 한 10%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반절은 매도하고 반절은 매도를 못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매수가를 이탈할 때는 나머지도 반드시 여기서 그 본절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매매 기법은 거의 단기에 가까운 그 매매법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지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의 손실날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RN존에 오는데 이때 약간의 악재가 있었습니다. 뭐 자회사 중복 상장 발언으로 그 주주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그 우려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항상 그 악재가 있는 경우는 물론 여기 또 10% 정도 가까운 상승을 하긴 했는데 악재가 있는 경우에는 굳이 이 종목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른 종목도 많거든요. 악재가 있는 경우는 어디서 매수하죠?
이 회사의 어떤 그 본질 가치를 침해하지 않으면 그 다음 아랜선 부근 이 부근대에서는 반등이 또 다 이게 크게 나옵니다. 크게 나오기 때문에 약간 한 템포 늦추어서 난 다음 아랜에서 매매해야겠다. 그러면 아주 완벽한 기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 종목에 이렇게 사랑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원칙에 따라서 거래하면 된다. 이제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가 다 좋다고 합니다. 좋다고 하는데 만약에 어떤 악재가 생겼어요. 그러면 물론 여기서 매수해서 대응을 해도 되겠지만 큰 악재가 생겼다. 그러면 그 다음 한 테포 낮춰서 하면 이때 비중을 차라리 이때 뭐 1대 2의 비율인데 차라리 다음 아래 선에서 이때 비중을 그냥 3호로 그냥 매수해버립니다. 또는 비중을 실어서 매수한다 그러면 아주 큰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전략의 차이입니다. 전략. 그리고 또 급등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하늘색 닿으면서 이때는 하늘색 닿지 않았죠. 그래서 이때는 다 아직까지는 다 역배열의 구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닿으면서 다시 약간의 정배열로 지금 돌아서고 있고 또 닿으니까 이 급등에서 반등이 나오고 또 마찬가지로 종고점을 뚫으니까 이 급등에서 반등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15만에서 30만 원 대략 한 10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우리가 단기간에 6개월 이내에 그 200%, 300% 정도만 상승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 매매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매도한 다음에 그 2차 그 하단에서 다시 또 1차를 들어갈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참조하는 부분이라고 했죠. 자, 알테오전에 2020년 에서 4월, 9월에 차트인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하는데 그 급등전에 안 오죠. 안 오다가 이때 하루 만에 그냥 이 급등전에 닿으면서 이 바로 한 20%, 30% 급반등이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전고점을 뛰어넘으니까 이격이 없지만 이 주가의 위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급등전 상단에서 상단 또는 뭐 하단에서 1, 2차 매수가 가능했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10일 전후면 대략 한 2 구간 되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매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바로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10종목에서 한 4종목은 뭐 1차를 가거나 또는 1차 매수를 했는데 기간이 행보를 하면서 상승을 하는 구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원칙적으로 비중 투자 또 분산 투자만 한다 그러면 거의 10번 매매를 한다. 그러면 8, 9번은 여러분들이 다 수익을 낼 수가 있고 10일 이내에 이 기법은 결정을 짓는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진짜로 뭐 글로벌 대형 악재로 인해서 여기서 반등 없이 하락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10번에서 뭐 한두 번 주고 또 8, 9번 수익을 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일 이내로 그냥 정리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닿으니까 여기서 1차 거의 뭐 2차까지 온 것 같아요. 1차 상승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1, 2차 매수가 됐을 것이고 또 10일 이내에 상승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전고점을 뛰어넘으니까 다시 또 여기에서 대략 그 상단에서 한 10% 정도의 상승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또 적용도 해보시고 또 소액으로 매매도 해보시고 매매일지를 작성해서 올리시면서 계속 그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HMM의 2021년도 3월에서 6월의 차트인데 이 당시에는 아주 종목이 핫했습니다. 핫했는데 지금은 대형주 중에서 아주 소외된 대형주죠. 지금은 상승을 못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조건이 해당이 되고 또 마찬가지로 급등률 닿으면서 상승이 나오고 또 급등률 닿으면서 상승이 나오고 또 급등존에서 상단, 중단까지 내려오고 나서 또 급반등이 나오고 그래서 다 상승이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이 매매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해당 주식의 그 정배열 구간에서 조건이 해당이 되면 거래하는 매매법이다. 근데 아렌조는 이와 관계없이 그래서 나는 이 두 개의 매매법을 이게 조합을 하면 또는 나는 그 한 계좌는 급등존 매매법만 하겠다. 또는 한 계좌는 아렌조만 하겠다. 기법별로 여러분들이 계좌를 운영하셔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좀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이 좀 보유 기간이 좀 긴 매매법을 쓸 경우에 단기 계좌에 이 종목이 보이면 안 올라가면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두 개 계좌를 좀 분리해서 나는 좀 약간 수익의 관점으로 하는 매매법은 이 계좌로 또 단기의 어떤 관점으로 하는 계좌는 이 계좌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하면 가장 그 안정적인 그 매매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드리는 것은 목표가 뭔가 하면 월천 프로젝트입니다. 월천 프로젝트.
그런 매매법들을 제가 강의를 드리고 있고, 근데 이 월천이라는 것은 그 투자 금액에 따라서 빨리 만들 수도 있고 늦게 만들 수도 있지만 1,0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1,000만 원이 쌓이고 쌓여서 만약에 2,000만 원 됐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월천은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또 2,000만 원이 뭐 3,000, 5,000이 됐다. 그 다음부터 월천은 점점 쉬워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정확한 매매 기법이 없으면 이 수익이 났다가 줄었다가 났다가 계속 반복하거든요. 반복하는데 거래 횟수가 좀 적더라도 이 확실한 자리에서만 거래해서 수익 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 약간 소형주죠. 대략 이 당시 그 시가총액은 지금은 이제 많이 주가 상승을 해서 1조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이 당시는 2천억 전후로 좀 시가총액이 낮았습니다. 좀 낮더라도 주도 테마에 들어가는지, 또는 이때는 1거래대금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도 이 기준선을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는 있다. 이때 드디어 1거래대금 1,500억 이상이 나오면서 하늘색 닫고 주권에 해당되는데 빨리 안 와요. 그죠? 안 오다가 이때 오면서 상승이 나오고, 또 전고점을 뛰어넘으니까 다시 또 여기서 상승이 나오고, 그래서 시가총액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조건들 또는 어떤 그 주도 테마에 포함되는지,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이 판단하신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낮더라도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아연의 차트인데요. 2024년도 9월에서 11일경의 차트인데, 자, 이때 이 종목은 어떤 그 모멘텀에 의한 상승이 아닌 그냥 경영권 분쟁의 이슈로 인해서 주가 단기간에 상승했습니다. 이런 종목은 좀 낮게 매수를 하는 게 좋은데, 내용을 제외하고 차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조건에 해당이 되었고, 그리고 2차 매수가 시가가 한참 여기 떨어져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차 평단가가 되게 낮죠, 그죠? 한 이쯤 되는데 이쯤에서 바로 당일 만에 수익이 나오거나 또는 그 이후로 그 큰 상승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좀 테마가 좀 아리까리하다. 그럴 경우에는 좀 낮게 좀 매수한다 그러면 더 안정적인 매매 타점을 잡을 수가 있다. 여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에코프로 BM 차트인데, 제가 아래엔존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그런 차트인데, 여기서 그 급등존에 하늘색 닿으면서 조건이 해당이 되었고, 이 급등전에 와서 이 상승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 전고점을 뛰어넘으니까 급등전 상승이 나왔고, 자, 그래서 아래존 관점에서는 30만 원을 찍고 이제 20만 원 와야 되는데, 그 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했죠. 그래서 그 앞단에 이 거래할 수 있는 매매법이 바로 급등존, 그다음에 절대존 매매법이 있다. 그래서 이 매매 기법들을 조합하고 합성해서 거래하면 그 매매 타점은 아주 많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랫존과 상승 구간에 있는 그 급등존과 절대존 매매 기법을 조합을 하면 거의 완벽한 매매법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신성 델타테크 이 당시에 찾아보니까 전도체 그 관련 테마에서 주가가 10,000원에서 7만 급등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초기 때 보면 하늘선에 닿고 이 거래대금 일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상단, 하단 닿고 급반등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바로 또 상단, 하단에 오면서 꼬리 주면서 또 급반등이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주가가 대략 한 5배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리스크가 일부 있는 자리에도 불구하고 이 상단에서 빨리 오니까 아주 급반등이 나온 것을 4만 원에서 그냥 뭐 하루 이틀 만에 거의 뭐 한 70%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아주 대단한 주식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색깔을 좀 달리 해놓은 이때의 구간을 보면 이 하늘선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 급등선이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때의 조건은 또 이격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격을. 이 하늘선과 급등선이 그냥 붙어 있습니다. 딱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뭐 참조해서 대응을 잡고, 만약 이때 한다 그러면 반드시 하늘선과 이 급등존이 이런 형태로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하늘선과 급등존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일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래하신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때는 분할 매수가 아니고 그 손절의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패스하면 됩니다. 정석적인 이격의 구간이 다 충분히 매매 타점들이 있는데 굳이 조건에 안 맞는 것을 대입을 시켜서 거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자, 누닛의 그 AI 의료 쪽이죠. 조건에 정확하게 부합을 하면 반등이 거의 나옵니다. 이 당시에도 보면 이 선이 올라가면서
급등종과 하늘선이 붙어버립니다. 그죠? 이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매수 타점, 기법의 원칙 여기에 그 부합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다시 부합하려고 그러면 어떻죠? 이 기억이 다시 벌어지면서 다시 상승이 나와야만이 정상적인 그 차트 형태가 되면서 바로 이 급등존에서 바로 이 상승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수 페타시스의 2024년도 1월에서 2025년 8월의 차트인데 지금 그 RN존과 급등존을 제가 합성을 해봤습니다. 이 급등존 구간에서 선에 닿으면서 거래대금 모든 게 더 조건이 일치하면서 이 상승이 다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당시에는 보면 약간 좀 미흡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죠? 미흡하기 시작을 하죠. 이게 빨리 상승을 안 하면 이 하늘선은 위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올라가기 때문에 이 조건이 약간 좀 부합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상승이 나왔고 이때부터 이제 부합을 안 하니까 너무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길죠. 길다 보니까 이때부터 급등이 왔다 해서 매수하면 리스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석적인 차트 형태는 바로 이런 구간들이고 빨리 상승을 하고 빨리 하락을 하고 상승하고 하락 이런 차트가 가장 정상적이고 상승을 했다가 빨리 안 오고 옆으로 횡보해 버리면 이때부터는 확률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패스를 한다거나 그리고 어디서 반등이 나오죠? 바로 RN존에서 반등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때 하락할 때 또 반대로 가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 하락하는 구간에 정배를 타고 반대로 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테마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종목을 빨리 옮겨 타시고 이때부터는 RN존을 적용해야겠다. 이때 RN존은 아주 급반등이 빨리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RN존에 또 오면서 한 열흘 만에 거의 30% 이상 또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선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급등존 매매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 2025년 1월 달에 보면 다시 하늘선에 다시 옵니다. 그죠? 오면서 바로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또 하늘선에 오면서 또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하늘선에 닿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때 다시 닿으면서 상승이 나오고 이때 닿으면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또 횡보합니다. 횡보.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1차, 2차에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빨리 안 오고 이렇게 횡보할 구간에는 선이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확률이 덜 나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매매하는 기법이 바로 절대존 매매 기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급등존과 RN존을 먼저 조합해서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절대존도 추가를 할 겁니다. 하게 되면 이 상승 구간에서는 급등존과 절대존, RN존, 하락 구간에서는 그 33존과 50존, RN존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법을 구분해서 다 거래하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종목 하나당 이렇게 많은 매매 타점이 나오는데 최근에 특히 급등한 종목이 제가 볼 때는 뭐 300개 이상 되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300개 종목을 다 이런 방식으로 거래한다 그러면 아주 여러분들이 쉬지 못합니다. 쉬지 못할 정도로 거래 횟수가 많기 때문에 RN존만 배웠을 때의 그런 거래 횟수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 로봇 테마주죠. 그 클로봇이라고요. 이 당시에 시가총액이 대략 한 3천억에서 한 5천억 정도가 되었었는데 그 1 거래대금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이때 급등하면서 이 급등전에서 반등이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기억이 좀 적긴 하죠. 적은데 아무튼 그 중하단에서 일단 타점이 가장 확률 높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또 반등이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또 이 전고점을 뛰어넘으면서 이때는 상단선에서 반등이 한 6%, 7% 나오긴 했는데 좀 애매한 구간이다. 뭐 그랬을 때 뭐 1차, 2차가 매수하면 또 상승이 다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에 닿지 않습니다. 이때는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죠? 또 이 종목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여기서 상승이 또 나오면 어떻습니까? 또 이 종목을 가지고 거래하고. 근데 횡보한다? 이 구간에서는 매매를 쉬었다가 만약에 하락한다 그러면 이때 보면 그 2만 원의 RN존의 조건에 해당이 되면서 이 15,000원 이때 부근에 RN존에 닿으면서 아주 큰 상승이 나온 걸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상승을 하거나 또는 하락을 해서 다시 RN존에 오거나 딱 명확하게 이렇게 두 개의 어떤 방법으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이 계속 갈 것이다. 또 뭐 많이 올라갔으니까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여기서 매수,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아랫연선 매수. 얼마 좋습니까? 그죠? 지금 계속 어떤 그 세부 스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한 번 봐서는 다 몰라요. 제가 쉽게 설명드린 것 같지만 하나하나에 스킬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계속 또 듣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완전 각인을 시키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의 종목을 보면서 마지막인데요. 이제 그 다음 이제 유의사항으로 넘어갑니다. 자, 조건이 해당이 되면 특히 뭐 이게 중대형주 이상은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 또 안정적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닿긴 했는데 좀 거래대금이 조금 적긴 하죠. 그래서 뭐 이때가 1차 매수긴 한데 한 열흘 만에 또 상승은 10%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 조건에 부합을 하면 이때부터 좀 잘 조건에 부합을 하죠. 뭐 한일선 거래대금 부합을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전국들 뛰어넘으면서 빠르게 하락을 하면서 이 조건에 해당이 되거든요. 급등전에 와서 또 매수해서 또 수익. 자, 이렇게 급등전 매매 기법을 이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보니까 아주 심플하고 또 뭐 확률도 높고 그리고 뭐 매수 타점, 조건 아주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 매매법을 정형화시키고 명확하게 이 차트만 보면 한눈에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이 매매법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셀트리온의 약간 그 대형주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여기 1거래대금 빠져 있는데 아마 조건에 약간 좀 미흡하긴 하지만 대형주라서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당시에 어떤 재료는 그냥 합병입니다. 합병. 이 회사의 본질적인 그런 가치의 어떤 상승으로 인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합병 이슈로 상승하다 보니까 그 경영권 분쟁 다 똑같습니다. 그런 일시적인 이슈로 상승한 경우에는 반등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 대충 패스를 하는데 뭐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1차 매수했는데 5일 이내에 이 하단선에 와야 됩니다. 근데 5일 이내에 하단선에 안 오죠? 안 오다가 10일 만에 하단선에 옵니다. 그러면 이때 오히려 더 손절을 해야 할 타이밍인데 이때 2차 매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그 점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회성 재료 또 이런 날짜가 끝난 테마 또 경영권 이슈 그 다음에 합병 이런 종목들은 되주시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SM의 차트인데 이 종목도 하이브, 카카오와 그 경영권 분쟁에 따라서 이제 급등을 했고요. 또 그 분쟁이 종료되었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반등이 없습니다.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이 했다가 갈 수도 있겠지만 이 반등이 안 나올 확률이 더 높다 보니까 이런 종목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지 말라는 그런 그 유의사항의 종목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경영권 분쟁. 뭐 초기 때는 괜찮아. 초기 때 빨리 오면 괜찮은데 안 온다? 주가 많이 올라간 시점에서 이제 경영권 분쟁이 종결 끝났어요. 그러면 이 종목 계속 가랍니다. 계속. 그 예시로 아까 셀트리온, SM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하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럴 경우에는 뭐죠? 15만에서 그 RN존에 다 닿고 10만원 부근대에서 RN존을 이용해서 1차 또는 뭐 2차 이렇게 매수하면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급등조는 또 상당히 고점에 있기 때문에 이런 유의사항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안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오토에버의 2023년도에서 10월경. 지금은 거의 주도 테마가 됐죠. 현대오토에버가. 근데 이 당시는 기관들의 리포트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자주 우지되는 거래대금도 잘 안 나오고 이때는 그런 테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를 여러분들이 믿으실 게 아니고 시장 하늘색 닿았나 거래대금이 있었나 이런 걸 보셔야 돼. 이런 거 보고 이 당시 올라갈 때도 보면 거래대금이 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 없다가 꼭 고점에서 이 거래량이 터지고 이 당시에 또 리포트가 매일 나왔습니다. 이때 리포트가 이날도 나오고 이날도 나오고 이날도 나오고 나왔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많은 하락을 했다. 그래서 이 리포트가 바닥일 경우에는 괜찮아요. 근데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의 리포트는 여러분들이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리포트가 없어요. 희한하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으실 것은 이 하늘선에 닿았는지, 거래대금이 충분한지, 그 다음에 고점대에서 리포트라든가 뭐 계속 이렇게 뭐 기사가 나온다? 그때는 기법의 조건에 맞지 않고, 혹시 뭐 이런 데 매수했다 하더라도 10일 만에 반드시 컷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 거래대금이 한 번 터지는데 이 상승할 때 거래대금이 터져줘야지, 너무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 고점일 때 터지는 이 거래량은 아주 안 좋은 거래대금입니다. 그래서 이 예시 차트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사례입니다. 그 유의사항에 나오는 건데, 뭐 7,000원 이때가 7만원까지 10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 뭐 5배까지는 뭐 반등들이 계속 나옵니다. 나오는데 뭐 1차, 또 1, 2차 반등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많이 급등한 시점에는 이렇게 반등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분할 매수는 절대 안 되고, 매수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5% 눌, 그 5% 마이너스 손절을 반드시 자동 감시 주문을 통해서 걸어 놓고 접근을 해야 한다. 아니면 아예 그냥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어떤 걸 하라겠죠? 너무 많이 올랐네? 그러면 때가 되면 다 와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그래서 이게 75,000원 아니고 대략 5만원 그 라운드 넘버 선이 왔다. 오면 그 다음에 어디죠? 3만원.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1차, 2차를 매수했다 보면 거의 채바닥에 비중을 상당히 실어서 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거의 50%, 또 80% 이렇게 단기간에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구간에서 급등주를 매매하고, 그 다음에 많이 올랐을 때는 때를 기다리면 다 이 아랫존의 매매 타이밍이 온다. 이게 바로 주식의 가장 큰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급등주의 추억, 또 이런 뭐 주도 테마주들이 영원할 것이라는 확신, 믿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큰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때, 그때 큰 폭락이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반대로 갈 수 있는 사고방식,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럴 때는 반드시 RN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이 급등존은 될 수 있으면 상승 초기 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매매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장장 어제부터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대략 한 2시간 정도를 영상을 찍었는데, 이 또 준비하는 과정, 그 다음에 뭐 자료 만드는 거, 또 이 한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대략 제가 보니까 한 8시간 정도의 이 시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몸 컨디션도 제일 좋을 때 이 영상을 찍어야 되거든요. 많은 시간을 제가 투입을 해서 이 자료를 준비해서 좀 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 또 이 매매법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러면 댓글과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매매일지로 여러분들의 성장 일기를 적으신 분들은 계속 아마 성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런가 하면 이 매매일지를 올림으로써 여러분들이 기존에 해왔던 안 좋은 습관들, 또 안 좋은 매매법들 다 버리고 소위 말하는 뻘짓을 안 하게 되거든요. 왜? 내가 이 매매법을 한다고 했는데 원칙에 안 맞는 그런 종목들을 했을 때 내 스스로가 부끄러울 수가 있고, 또 남들한테 또 보여주는 매매일지다 보니까 매일 꾸준하게 올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른 매매를 안 하고 원칙적인 매매들만 하게 된다. 그래서 그 매매일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나와의 약속,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 보여주기보다는 그게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어떤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꾸준하게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제가 지금 장기간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가 많이 잠겼는데, 자,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설정 방법은 또 그 우리 호매매 스텝이 강의를 또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이 오는 길을 이제 이 매매법 강의를 통해서 이제 다 배우셨고요. 또 절대존, 3350존, 그리고 뭐 RN 지지라든가 여러분들이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 그러면 제가 강의를 할 것이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그 시청과 성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